자, 2025년 9월 30일 시장 간단하게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미장은 여전히 좀 우상향하고 있는데 이제 상승 어, 그 힘이 좀 줄어드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 정부 셧다운 이슈도 있고 하다 보니까 미장도 그렇게 시원하게 가고 있지는 못한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시장도 그동안 올랐던 거에 조정이 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조금 방향성을 잃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많이 올라온 만큼 또 쉬는 것도 좀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선물 수급을 보면 뭐 크게 특이한 동향은 좀 없는 것 같고 뭐 주목할 만한 동향은 좀 없다. 그냥 뭐 사고 팔고 그러고 있습니다. 수급에는 큰 영향은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최근에 가지고 있던 종목들에서 어, 종목들이 많이 좀 내려서 이제 월 중순쯤에 그 계좌 다른 것도 하면은 한 1,300까지 갔던 수익이 이제 마이너스로 좀 돌아서는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 좀 발생을 했는데 거기에는 종목들을 좀 보자면은 GS P&L 이 종목은 아무래도 수급이 계속 좋다 보니까 지금 함부로 팔기보다는 지금 또 앞서서 그 저항이었던 구간을 또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지 이제 특히 중국인들 무비자 시행으로 인해서 많이 방문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또 들어오고 하다 보면은 이런 호텔들의 실적이 월등하게 좋아질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보면서 좀 더 홀딩을 해가는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또 되게 거래가 좀 작게 안 되는 그런 종목이라서 시장 분위기에 쉽게 흔들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올라갈 때는 또 한 방에 올라갈 수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홀딩을 하고 다만 너무 많이 빠질 경우에는 언제든지 손절도 고려를 하고 있어야지 계좌가 폭발하지 않는 폭발하지 않는 그런 안전 마진은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 또 너무 많이 내리면은 손실도 각오는 해야 된다. 근데 어쨌든 지금 아직까지는 뭐 마이너스 크지도 않고 올라갈 확률이 더 높지 않나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뭐 서부 T&D, GSP&L 이쪽 많이 내렸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호텔신라 그리고 파라다이스 롯데관광개발 이런 쪽도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단순히 조정으로 끝나고 다시 올라갈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종목들이 그대로 죽을지 이런 것들은 조금 살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랜만에 또 이어지는 그 한국 관광객들의 증가 추세 그리고 한알령 해제 그리고 또 무비자 입국 그리고 시진핑의 한국 방한 그런 재료들이 또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함부로 바로 죽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흐름은 되게 좋지는 않다. 그래서 거의 뭐 보름 정도를 끊임없이 흐르고만 있는데 또 상승 탄력이 붙어서 상승을 좀 해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보면은 상승은 짧고 하락은 긴 그런 좀 안 좋은 그런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가지고 있던 종목들도 전부 다 플러스 수백만 원씩 수익이었는데 지금은 다 마이너스 3% 가량으로 내려앉은 모습이고 그 다음에 덕산 네오룩스 이 종목은 여전히 뭐 OLED 섹터인데 아이폰 잘 팔리고 있다는 소식은 계속해서 들리고 있고 그리고 뭐 차트적으로도 큰 문제도 없고 내려가면 올리고 올라가면 좀 저항받긴 해도 내려가면 또 올리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오히려 차트적으로는 괜찮은데 수급적으로는 아직도 기관이 많이 매도를 하고 있어서 어, 그 부분이 이제 주가가 오르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공매도도 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LG 디스플레이랑 이런 또 OLED 그 디스플레이 종목들이 또 괜찮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또 중장기적으로 가주면 덕산 네오룩스 뿐만 아니라 다른 소형주들까지도 다 같이 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분기에 조금 어, 지켜봐야 되는 섹터라고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뭐 시장에서 좀 그 이 종목들 보는 사람들이 보는 스몰캡 종목들인데 그런 애들 소액 그냥 가지고 좀 추이만 지켜보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액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아직까지는 뭐 큰 성과는 없는데 그냥 얘네들은 지켜보기 위해서 조금만 투자를 했다. 그래서 큰 애들은 이 위쪽 애들인데 위쪽 애들은 지금 흐름은 되게 안 좋지만 오늘도 GSPNL 이런 애들은 많이 빠지고 그러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투자 포인트는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만하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거 말고 자, 일별 손익을 보면은 최근에 손절을 좀 하고 어제 180만 원 손절이 나왔는데 17%. 자, 거의 못 보고 있다가 어제 이 종목을 손절을 했습니다. 아이스크림 미디어 이 종목을 손절을 한 이유는 자, 아무래도 앞서서 매수를 했던 포인트가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는 또 수익이 100만 원 넘게 났다가 참 매매가 아쉬웠던 그런 종목인데 어, 이 종목은 손절을 했지만 이 17% 손절이 다는 아닌 게 예를 들어서 결과론적으로 한 200 정도 손절을 한 건데 자, 이 종목은 어, 그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배당, 네, 배당 관련해 가지고 얼마를 주느냐가 지금 관건입니다. 그래서 자, 26일 금요일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 한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29일에 권리락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13% 가량을 지금 뺐는데 그러면은 시장에서 생각하는 거는 배당이 그래도 10몇 퍼센트는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뺀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 어, 그래서 이 배당이 얼마가 나올지가 주요 포인트다. 그래서 얼마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게 지금은 뭐 손절을 200 정도를 했지만 그 중에서 얼마를 되돌려 받을 수 있을지 배당으로 그런 걸 봐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좀 많이 빼긴 했으니까 수익으로 나오지도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는 배당이 엮여 있기 때문에 이 권리락이 발생을 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종목은 없었던 것 같고 이제 여전히 그 이 반도체 섹터는 조정을 좀 보이고 있고 어, 자 조정을 보이는데 뭐 그렇게 크게 뭐 나쁜 수급도 아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스몰캡 반도체 섹터에서 흐름이 너무 너무 좋은 종목들이 많아서 이쪽 섹터에서 하나도 못 가져간 게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특히 TLB 이런 종목도 그렇고 여기서부터 봤던 앤데 그냥 가져갔으면은 뭐 2, 30%는 요런 애들도 워닝 머터리얼스도 요런 데서 봤었고 그래서 요런 데서 봤었는데 다 이렇게 이런 큰 사이클이 왔을 때 참 반도체 이런 큰 섹터에서 잡았어야 했는데 못해서 그게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특히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엮여 있는 큰 하나의 그 섹터 순환인데 거기서 좀 제대로 매매를 못했다 보니까 어, 좀 이 큰 움직임을 따라가지를 못했고 아직까지 끝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많이 올라서 특히 이런 심텍, TLB 이런 종목들 보면은 벌써 얘는 뭐
40%뭐 이런 구간에서 당연히 본앤데 매매도 한번 하려고 노력만 해봤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얘는 안 했나? 아무튼 참 이런 걸 보면은 많이 아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못 먹은 섹터 위에서 따라가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가더라도 그냥 보내줄 생각이고 그리고 포지션을 계속해서 바꾸는 것도 되게 안 좋다 생각을 해서 지금 이 호텔 쪽 일단 먼저 쇼부를 좀 보고 여기서 또 팔고 나서 뭐 예를 들어 이 섹터가 가버린다 하면은 여기서도 손해보고 여기 팔고 들어간 섹터에서 또 손해보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켜볼 생각입니다. 일단 좀 더 그 수급들이 아무래도 네이버 쪽으로도 많이 가고 뭐 반도체 쪽도 많이 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데 많이 집중이 좀 돼 있고 한 게 있는데 만약에 갈롬이라면은 결국에 수급이 들어올 테니까 그런 거 생각하고 사면은 차트가 지금 되게 좋아졌는데 사모펀드에서 매도가 많이 나왔었고 오늘 매도가 끝나니까 올리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로봇 섹터 아직 죽지 않은 느낌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뭐 전혀 다른 거를 보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하면서 조금만 더 지켜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잡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게 참 늦게 잡았다 보니까 이런 어, 고점에서의 흔들림이 이게 고점일지 아니면은 뭐 나중에 지켜봤을 때 이게 저점이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참 쉽지는 않다 견디는 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어쨌든 뭐 지금은 이대로 지켜보고 뭐 주식시장을 큰 뭐 이슈가 없는 이상은 딱히 뭐 보고 있지도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차트 좋은 것들만 그냥 구경만 하고 있고 매매는 또 안 하면서 네, 어떻게 가는지 한번 계속 지켜보면서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별 특별한 것도 없고 그냥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 주는지 그런 것들 주시하면서 네, 좀 더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그리고 뭐 손절을 한다면 또 과감하게 할 생각이기 때문에 스터디를 하면서 손절을 할지 말지도 고민을 많이 해볼 것 같습니다. 기타 법인 매도도 나오고 있고 개인 매도가 지금 거의 뭐 개인 매도로 이루어진 하락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걸 보면서 개인 매수세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아무래도 자금이 많은 것은 특히 이런 좀 소형주들은 한쪽에서 강한 매도가 나오면은 그걸 이기기가 되게 힘들기 때문에 어, 이번에는 개인이 매도하는 것에 기관과 외국인이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개인 매수세가 주식에도 되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시장에 관심을 받는 것 결국에는 개인 매수세가 늘어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참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보면은 개인과 외국인과 기관의 그런 매수세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이 정도까지 아마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